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. 지난주 미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급등해서 마감을 했죠. 정치권의 부채 한도 협상이 그래도 좀 잘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. 더불어서 이제 나스닥 지수가 3% 이상 급등을 보였습니다. 정치권 문제는 타결될 수밖에 없다. 연준의 긴축 모드는 이제 끝나간다. 여러 호재들이 유입이 되는데요. 주요 이벤트와 지표를 보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트는 많이들 보셨겠지만 앞으로 연준이 어떻게 정책 금리를 가져갈지에 대한 얘기를 보여주는 차트인데 이 차트를 가져온 이유는 지난주에 파월 연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파월 연설이 19일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6월에도 이제 FOMC가 있는데 금리를 많이 안 올려도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힌트를 좀 줬습니다. 19일 한 컨퍼런스에서 파월은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를 제시했는데 지역은행발 신용이 타이트한 점은 이 긴축의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신중하겠다라는 스탠스를 보인 건데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19일 현재 3분기 정도면 금리를 좀 내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현재 6월은 뭐 아시는 것처럼 거의 동결 확률이 높고요. 3분기부터는 금리를 좀 내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정말 기대하고 있는 3분기부터 금리 인하 내지는 6월에 금리를 동결할 수 있을지는 가장 또 중요한 연준 의원이죠. 뉴욕 연준 의원의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다음 차트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 이 윌리엄스 총재도 이 파월 연준 의장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연준 의원입니다. 근데 이 차트가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미국의 실질 중립금리를 연준 의장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. 실질 중립금리가 1분기에 0.5%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가지표 더하기 중립금리이게 되면 정책금리 수준을 내비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. 현재 미국의 물가지수가 4.2%이기 때문에 이 뉴욕 연준이 제시한 0.5%를 더하면 몇 퍼센트가 될까요? 4.7%입니다. 근데 현재 5.25%입니다. 그러면 연준에서 제시한 중립금리인 0.5%를 더한 4.7%가 정책금리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5.25%이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되는 제한적인 수준이다라는 것을 이미 내비친 거죠.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주황색으로 보면 0% 이하로 내려가는 구간이 나오지 않습니까?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. 내년 초 정도로 집계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3분기는 좀 시장에서 빠르게 반영을 하는 건 맞지만 금리를 내리는 구간이 올해 후반 내지는 내년 초에는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얘기들이 슬금슬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차트를 뉴욕 연준에서도 지난주에 제시를 했다.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다음 차트를 보면 이렇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확률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들도 하십니다. 보시는 차트는 뉴욕 연준,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준인데요. 경기 침체 확률을 제시하고 있는데 2024년에 무려 68%의 확률로 경기 침체에 도달할 것이다. 2분기 초 되면 경기 침체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.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 향후 12개월 내에 경기 침체 100%에 도달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뉴욕 연준의 경기 침체 확률은 무엇으로 제시되냐면 장기금리와 단기금리를 뺀 차트, 즉 장단기 금리 차트를 뒤집어 놓으면 사실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. 그래서 어느 한 지표만 놓고 봐서는 경기 침체 확률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실물 경제도 같이 봐야 되죠. 근데 실물 경제는 우리가 기업 실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단에서 기업의 현재 진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음 차트를 보면은 조금은 다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S&P 실적 발표 중에 경기 침체를 언급한 기업들의 차트입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실적 발표 때 107개의 기업이 경기 침체를 언급을 했어요. 5년 평균이 77건, 10년 평균이 59건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면 상당히 높다.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라는 코멘트를 한 S&P 기업들이 많다라는 것은 사실 앞서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에서도 나타났던 경기 침체 확률에
같은 현상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3분기째 238건이나 언급했었던 것보다는 184, 147, 107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소비자는 계속 지출하고 있고 산업이라든지 주택 활동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코멘트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107개가 높다라고 평가할 게 아니라 240건에서 기업들은 가장 안 좋은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. 단순히 매크로 지표만 볼 게 아니라 바텀업으로 보면 경기 침체 구간에서 벗어나고 있고 경기 침체라도 잘 우리는 해내고 있다라는 기업들이 많다는 점에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실적 시즌이 시작되니까 오히려 서프라이즈 기업들 미국과 한국 동시에 나오면서 주가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이 추세적인 하락, 즉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하락하는 것에 대한 영향이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럼 마지막 차트를 보면서 앞으로 시장에 대한 힌트를 좀 얻어볼까요? 경기 침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지난해에 가장 힘들었던 게 기준금리 인상에 의한 주가 하락이었지 않습니까? 이제는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와 있습니다. 연준, 특히 파월 연준 의장이 6월에 동결 가능성을 내비쳤고 뉴욕 연준에서도 중립금리가 0.5%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차트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갖고 와봤는데요. 이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이후의 시장 성과입니다. 정확히는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나서 금리 인하하기까지의 기간, 1980년 이후에 9번의 기간이 있었는데 연준의 마지막 금리 인상과 첫 번째 금리 인하까지 평균 시간은 한 6개월 정도 됩니다. 6개월 정도는 금리 올리고 금리 내리기 전까지 좀 퍼즈, 즉 멈추는 거죠. 이 기간의 주가 수익률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6개월 동안의 S&P는 5.9% 상승을 보였습니다. 가장 인상 깊게 높았던 게 6개월간 가장 높은 수익률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셀 1000 그로스, 즉 성장주가 주가가 7.37%로 가장 좋았습니다. 최근에 나스닥이 치고 나가는 모습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. 동일하게 반복이 되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금리 인상을 중단하게 되면 보통 2000년 이후의 시장은 금리 인상 중단되고 금리 내리게 되면 주가가 박살났다라는 생각 때문에 무조건 안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단하고 금리 인하를 내리기까지의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6개월 정도라고 보면 지금 6월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잖아요. 그러면 6개월이면 내년 초에 금리를 내리기까지의 기간과도 좀 비슷합니다. 그랬을 때의 시장 성과는 S&P는 한 평균 6%, 그리고 나스닥과 같은 비슷한 성장주가 7.4% 강한 상승을 보였다는 점도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네, 오늘의 브리핑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. 파월 연준 의장이 드디어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놨다. 중립금리를 보면 연준은 이미 충분히 긴축적이기 때문에 6월에 동결 가능성에 대한 확률이 조금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금리 인상이 중단이 되면 시장이 급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평균 6개월 정도 S&P는 6%의 상승을 보였다라는 그런 통계적인 수치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.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